네, 이번 한 주는 매도 사이드카와 매수 사이드카가 다 발동되는 정말 기록적인 한 주였습니다. 김호영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점점 어떻게 보면 좀 예측 불가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보셨는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가 더 롤러코스터를 탔었던 네. 그런 재앙적인 장이었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급등락이 심했던 이유가 상식을 넘어선 관세를 과연 발효시킬까에 대한 의문이었고, 또 협상용이라는 시각의 시장의 시각, 그리고 두고 보라는 식의 배째라는 식의 이제 트럼프 행정부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관세 발효 현실화가 되니까 시장은 상식을 넘어선 하락을 보였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하락이었다. 특히 뉴욕 증시는 재앙적인 수준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모습에 제가 주중에 계속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과도한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이런 장세는 항상 반대의 경우가 다음날 나온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관세 정책을 밀고 나갈 경우에 미국 내의 경제 상황도 결코 호전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조율안은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시장을 보고 저는 하락장이 아니고 할인된 장이다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저가 매수를 준비하고 시작하자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일단 트럼프의 관세 90일 유예 이 발표로 인해서 시장 극적인 반등, 나스닥 지수는 24년 만에 최대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것 또한 과도한 상승이었죠. 다음 날 바로 이제 오늘 새벽이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했는데, 네. 대중국 관세를 145%로 재산정이 됐다라는 내용이 때문인데, 사실 이걸 몰랐던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는 것은 비상식적인 이 관세율들과 이 자존심 싸움에 의해서 시장이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기술적으로 급등락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당장 내일장도 예측이 어려운 그런 시장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강동현 대표님, 지금은 이런 상황에선 사실 투자 심리가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세요? 일단 그 시장 변동성 자체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 메이저 수급 같은 경우는 관망세가 이제 많거든요. 어떤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일단 시장의 이제 방향성이 좀 안정적으로 이제 정해질 때,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김호영 대표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할인이라는 표현을 말씀하셨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종합주가 지수의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수가 5% 이상 이렇게 등락이 이루어지는 게 1년에 몇 번 없거든요. 근데 역사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금융위기라든지 아니면 뭐 남유럽 재정위기 아니면 뭐 코로나 때라든지 보통 종합주가 지수가 5% 이상 이렇게 크게 변동이 나왔을 때는 바닥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할인에 좀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요일에 급등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효과는 일단은 뭐 하루짜리로 반짝으로 끝났는데, 김동화 대표님, 예. 어떠세요? 목요일에 급등 보셨잖아요. 약세장 속에서 그냥 잠깐 나왔었던 그런 반사 행동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약세장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강세장으로 전환되는 어떤 그러한 변곡점일 수도 있겠다. 오, 예, 좀 네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유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은, 그러니까 국외로 본다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장세로 이 시총 상위 종목군들과 이 공매도 타격 종목군들의 이 급락이 여기에 그 주가 지수의 이 급락을 보면 분명히 약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면적으로 보게 된다면 지난 4월 4일 날 11월 그 11시 22분이죠. 거길 기해서 이 탄핵 결과가 나타나면서 이 정치적인 리스크가 국내에서 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루 양대 증시 상한가 평균적으로 보면 한 10개 정도 이상 매일 쏟아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화려한 종목 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걸 본다면, 시장이 지금 현재는 좀 해볼 만하다. 좀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세 시행일 전후에서 이제 수요일 날과 목요일 날 보면은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만, 그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한가도 많이 나왔고 또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꽤 제법 있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지금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가 지수를 보기보다는 내가 지금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매매를 좀 해야 되느냐, 이제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제 90일을 지금 유예했지 않습니까? 이제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과의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진핑 주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화 연결 또는 만남에 대한 뉴스가 분명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럴 때 아마도 증시는 바닥을 좀 찍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필살기의 이 업종, 종목 코너 오늘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진수 대표님은 어떠세요? 지금 앞서서 뭐 지수보다는 종목에 따라서는 또 급등한 쪽도 있으니까 이것도 네. 의미가 있다라고도 볼 수 있다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네네네. 동의하시는 부분인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뭐 시장 전체적으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추세 상승이 좀 일어날 수 있느냐 아니면 그 12% 급등으로 인한 반등이 그냥 일시적인 반등이고 다시 또 빠진다라고 봐야 되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인해야 될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김동완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네. 뭔가 이제 추가적인 호재성 내용이 좀 나오면 시장은 좀 더 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좀 다시 밀려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중국하고 EU와의 협상인 것 같아요. 이게 트럼프 정부가 지금 현재 이제 처음에는 강대강으로 다 나가다가 이제 중국만 빼고 이제 한 발 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모든 국가들과 다 싸우는 건 힘드니까 일단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싸우겠다. 일단 중국 먼저 잡자 이런 이제 방식으로 간 거고 거기서 이제 중국이 지금 고개를 꺾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중국과의 협상 단계가 빠른 시일 내에 일어나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 시장이 좀 올라가려면 하다못해 이제 EU 쪽이라도 유럽 쪽이라도 뭔가 이제 호재성 내용이 나와야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어떤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국내 시장 쪽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시장이 급락이 나온 다음에 첫 반등일 때는 납폭과대 종목들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때는 납폭과대 종목들이 반등 나온 거는 거기서 스톱이 되고 보통 시장이 빠질 때 그동안 강한 종목들이 오히려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앞으로 시장이 반등이 나면 오히려 납폭과대보다 그쪽을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ABL 바이오나 펩트론처럼 호재성 내용이 나온 이런 이제 바이오 종목들, 그다음에 파마리서치나 이제 원텍 같은 의료기기 업체들, 그리고 미국발 수혜가 예상되는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차트를 보면요.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이 오히려 수급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낙폭과대주 등을 포함해서 지금 의견 간단히 주셨는데 더 근본적인 문제로 가서요. 강동현 대표님, 너무 롤러코스터 장세를 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선 사실 지금 뭐 싸다고 느껴질 때 들어가도 되느냐 마느냐 이것 자체가 1차적인 고민입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어요? 일단 뭐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심하다라는 건 맞는데요. 이제 전체 지수보다 이제 업종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종을 본다라고 하면은 시장 참여가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작년 말부터 뭐 저를 포함해가지고 뭐 여러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목 장세다, 뭐 아니면 업종 장세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수가 약세를 보여도 독립적인 상승을 하는 뭐 테마라든지 아니면 종목, 뭐 섹터가 많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아직 이런 종목이라든지 업종 순환매가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떤 업종을 봐야 되느냐 본다 하면은 낙폭 과대 종목보다는 저도 동의하는 게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그쪽으로요? 네, 시장이 붕괴될 때 상승 여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지수가 무너짐에도 따로 이렇게 종목 이제 차트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코스피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조선업하고 방위산업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제약바이오라든지 피부 미용이 아주 견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요일 날에 주가가 이제 급등할 때 보게 되면은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이제 상승폭이 굉장히 컸었지만 네. 그 종목들은 양봉 조금 나오면서 신고가를 바로 내버렸습니다. 시장 네네. 대비해서 훨씬 강하다라는 걸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종 중심으로 해서 좀 관심을 가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외국인들 움직임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상당히 많이 팔고 있고요. 뭐 목요일장에서 잠깐 뭐 매수를 해서 좀 바뀌나 싶었는데 다시금 매도로 돌아서고 있죠. 앞서도 많이 팔았습니다. 김동완 대표님, 뭐 그간 판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지금 제가 보니까요, 외국인들이 사실 이제 국내 증시에서만 매도를 많이 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대부분 투자국가에서 매도 우위를 보여줬는데 4월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한 8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고요. 그리고 코스피 선물 지수에서 보면 한 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해서 두 개 합쳐 보면 13조 원 이상의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외국인 매도량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대견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급락 나오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좀 잘 버텨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요. 대부분이 이 환율 외환 선물 또 코스피 선물과 연계한 이 프로그램 매매가 사실 주를 이루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트럼프의 이 90일 유예를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들은 계속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목요일 날 만기일 날에
만기일 전날에 이제 90일 유예가 나타나면서 증시가 이제 대급등을 전일 같은 경우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8천억이 넘는 장중에는 거의 한 2조 원 정도 넘게 오히려 이 선물을 매수를 했고요. 또 주식 같은 경우도 장중에 한 5천억 이상의 주식을 좀 매수를 했는데요. 물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너무 무리하게 급등락이 나타나다 보니까 선물과 현물에 대해서 매도를 했지만 지금 현재 보면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도가 많이 나타나면은 그 이후에는 오히려 매수로 전환하는 가능성이 굉장히 그만큼 높아진다고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 네네. 예. 그리고 이제 비차익보다는 차익으로 매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들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트럼프 관세에 대한 이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이 흐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다면 분명히 이제 외국인들은 싼 밸류인 국내 증시를 매수를 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 그렇지만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원화 환율에 대한 등락폭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요? 예, 지금은 이제 이러한 환율에 대한 흐름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가파르게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봤을 때에는 불안 요소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거든요. 외국인들 지금 쉽사리 사지는 않을 거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아마도 강한 매수 유입이 나타났을 때 증시가 바닥을 쳤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은 저희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관련해서도 외국인 여쭤보고 싶은 게 4월이면 사실 공매도 재개와 거의 맞물리는 시점이잖아요. 외국인들이 공매도 재개와 함께 좀 돌아오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오히려 또 매도 쪽이란 말이죠. 아직 변화를 기대하기는 이른 걸까요?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합니다. 그러세요? 좀 유의미한 행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지금 대량 매도 코스피에서 대량 매도가 외국인들의 대량 매도가 시작된 것이 공매도 재개 전날인 3월 28일부터입니다. 이때부터 4월 9일까지 10조 원 가량의 매물 폭탄이 나왔는데 바로 공매도 재개 그리고 상호 관세에 대한 위험도가 맞물리면서 매물 폭탄이 형성이 된 겁니다. 일단 상호 관세 위험 자체는 환율 급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선 환율이 높아지는데 국내 주식을 매수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죠. 그런 네. 상황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니까 사실 장중에 외국인이 매수로 시그널이 떴는데 장이 마감되면서 매도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바로 이 매도로 전환되는 물량들이 대부분 공매도 물량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는 업종과 섹터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던 또는 2차 전지처럼 대차 잔고가 많았던 부분에 대해서 공매도가 많이 나왔던 거고요. 이제 환율이 문제라고 본다면 지금 시점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는데 어떻게요? 우리 시장의 환율이 지금은 좀 낮아졌지만 수요일까지는 굉장히 환율이 급등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때는 외국인들이 매수해줄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만큼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환율이 아무리 높아도 한국 주식이 더 싸다고 느껴진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의 메리트가 느껴진다면 외국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환율 자체의 향방입니다. 일단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해소가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 탄핵이 인용됐을 때 바로 환율이 급격하게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그리고 상호관세 이외로 환율이 또 다시 급격하게 안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 상호관세 그리고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이로 인한 중국의 위안화의 평가 절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환율에 대한 불안 요소인데 여기서 상호관세는 일단 90일의 시간을 벌었습니다. 모두가 4월 달에 이제 환율이 최고치를 찍을 거다, 1,500원 넘을 거다라는 우려를 나타내는데 다소 안심을 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기간에 환율이 급등하고 급락했던 그만큼 심리적인 이제 이 변동폭, 감당할 수 있는 환율의 변동폭이 좀 생겼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유입 신호 꾸준하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상호관세 유예가 펼쳐지고 있는 이 90일간 또 한미 간의 이제 무역 협상도 진행이 될 거니까 이 구간에서는 외국인 매수 유입 신호를 잘 포착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이제 외환 시장의 변동성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번 주에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 변동성 등락폭이 30원, 40원대를 오가면서 아주 급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백진수 대표님, 네. 글로벌 금융위기 시즌 그때 수준의 레벨 아니냐 이런 우려감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변동성도 커지기도 했지만 일단 전체적인 환율 레벨이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우리 원화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300원대에서 움직이는 게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상식선인데 네네. 지금 이미 이제 1,400원 후반대 그리고 관세 위협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는 1,485원까지 찍으면서 거의 1,500원을 돌파할까 말까 요 수준까지 가버렸잖아요. 그랬죠. 근데 네. 이게 빨리 1,300원대, 1,400원을 일단은 깨고 내려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1,400원대를 깨고 내려와야 외국인들이 이제 외환 쪽에서도 환차익을 노리고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지금 원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면 외국인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 또 하나는 지금 현재 환율 랩이 너무 높게 되면 미국에서 페널티를 먹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율 조작국으로 또 지정돼 버릴 가능성도 네네. 있고요. 이렇게 되면 페널티로 관세가 더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관세를 한 20% 정도 우리나라는 더 부과받을 수도 있다. 환율 조작국으로 되면. 그래서 일단 환율이 빨리 제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달러에 대한 어떤 이제 패권력이 좀 사라지면서 이제 트럼프 때문에 그래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 효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400 초반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좀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긍정적인 어떤 뭔가 시그널이 나오면 1,400원 깨고 내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국내 경기가 좀 빨리 살아나는 게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그래서 기업들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 좀 많이 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동관 대표님, 예. 철강, 뭐 항공 이런 쪽을 약간 피해격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그 환율 자체가 1,500원에서 얼마만큼의 변동성을 보이느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종목군들의 바로미터는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99% 정도에서 지금 4.3%까지 치솟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미국의 시중금리가 이제 인상되는 요인들이 나타날 거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반영이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수입을 하는 이 기업들의 그 사실 마진율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항공주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항공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유류 가격도 중요하지만 이 외환 부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환율 자체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이 외환 부채율, 이 장부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익 자체가 그만큼 감소가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항공주들에 대한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보면 주가 상승 자체가 좀 하기가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철강주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를 한 두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철강 같은 경우 에너지 사용량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그만큼 올라가고 환율 자체가 만약 그만큼 약세를 보인다면은 역시 이제 제품을 만드는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철강제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제 철 스크랩 이 고철 가격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마찬가지로 고철을 대부분 어디서 수입을 해오냐면 이제 러시아랑 중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네. 환율 자체가 높고 지금 미국과 이제 중국의 이 패권 다툼이 나타나게 되면 당연히 고철을 수입하기도 어렵고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철강 회사 같은 경우도 잘못 사면은 이제 상당한 손실이 자체가 좀 나타날 수 있겠다 좀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관세 이슈는 계속될 겁니다. 중요한 요인이 될 텐데 15일에 미국의 환율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김호영 대표님께 좀 여쭤보죠. 타겟은 중국이다. 뭐 이런 시각이 많고요. 저희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좀 해석을 하는 게 필요할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타겟은 중국이 될 겁니다. 그동안 환율 조작 지정국으로 지정된 이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뭐 스위스나 베트남 이런 국가도 있었지만 중국을 겨냥한 이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환율을 시장 자유에 맡기고 있지를 않습니다. 매일 아침에 고시 환율을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원하는 환율을 발표를 하는 거고요. 그 환율에 따라서 달러를 매수해야 된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달러를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등의 이런 인위적인 흐름들을 보입니다. 이렇게 직접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조작국이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지정을 하면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네네.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고요. 지금 미중 양국의 관세 전쟁이 격화가 된다면 과거와 같이 아마 지정이 되면서 경제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좀 안 좋은 면면들이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주의를 좀 해야 되고요. 일단 우리나라 자체도 최근에 원화 약세가 너무 심해졌고 원달러 환율이 너무나도 높아졌기 때문에 금융 당국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논의를 했고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모습들도 보여줬습니다. 충분히 트집을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관찰 대상국으로 저희 나라가 지정이 된 적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관찰 대상국 정도로 지정이 된다면 관세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카드를
불리한 입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때 금융당국의 명확한 명분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환율 자체는 대외적인 리스크가 워낙에 커서 요동을 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상호관세 90일 유예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게는 가장 큰 호재이기도 하고요. 네. 이것 때문에 당분간 환율이 좀 안정되기를 좀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본격적으로 1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관세 이슈 있죠. 조기 대선이라던가 뭐 변동성 요인들은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김동완 대표님. 예. 뭐 대응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잡아볼까요? 사실 이제 쉽지는 않은데요. 지금 장세는 사실 이제 트렌드를 잘 잡아서 주식 시장에 대해서는 용감하게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면 좀 더 쉽게 그 주식 시장에서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증시는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끝나면서 내성은 분명히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저점을 붕괴시키지는 않겠지만은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 종목에 대한 초이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1분기 이제 기업 실적 추이보다는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서 이 낙폭과대, 그냥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상호관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대비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그 제품들이 중국이나 이제 대만에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국내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분명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청자분들이 보면은 반도체나 2차전지들이 많이 빠질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 안 빠지고 오히려 급등 나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은 다음 주로 가면서 오히려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 수익률을 좀 많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주가 아니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지금 보면은 이제 대선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인맥 관련주보다는 정책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특히나가 이제 AI나 반도체, 교육, 저출산 뭐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보니까 연일 이제 이렇게 막 급등락 보이면서 상한가도 많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보니까 12시에 이 중국이 이제 미국판 한한령을 발표를 하면서 뭐 핑고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은 상한가를 보여줬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이제 미국의 영화를 중국이 제한을 하거나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오히려 수혜를 받는 게 아닌가 해서 그 관련 종목군들이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한 10개 정도가 무더기 상한가가 나오는 거의 그런 상황들이 좀 나타났는데 네. 이런 쪽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 가지고 보시고, 그리고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이 협업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포스코 인터, 뭐 포스코 스틸리온, 넥스틸,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꼭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분의 의견은 투자의 참고 자료로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항상 명심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춘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카카오 채널 필살기를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면 내용들 확인 가능하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